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자영업자였고 어느 토요일 밤에 로또 1등이라는 이름의 운을 마주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습관처럼 10,000원어치 복권을 샀고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아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나간 자리들을 정리한 뒤 주방 한켠에 앉아 담배 한 대 피우며 번호를 확인했을 때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고 회차를 확인하고 손에 쥔 용지를 손가락으로 몇 번이나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맞아떨어졌고 그것이 1등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보다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기쁨보다도 처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고 수령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고 가족에게 언제 어떻게 알릴 것인지,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엔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도로 위의 모든 소리가 과하게 크게 들릴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운전하는 손이 떨려 평소보다 천천히 가장 안전하게 운전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평소처럼 차려진 밥상과 피곤한 얼굴의 와이프가 있었고 그 모습에 저는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와이프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자 농담인가 싶어 웃다가 제 손에 쥔 복권을 보고 멍해졌습니다. 둘이서 엉엉 울고 웃던 그 밤의 감정은 지금도 떠올리면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일요일 아침 우리는 둘이서 앉아 적어도 1시간은 계획표를 썼습니다. 와이프는 부모님을 먼저 챙기자고 했고 저는 밀린 빚과 공과금부터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때의 소박한 행복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빚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과 밀린 보험, 주류대금, 관리비, 월세, 카드값과 와이프가 받은 카드론까지 모두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그 짐이 사라지는 순간 숨쉬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당황스럽지 않게 말하기 위해 저는 조심스럽게 거짓말 한 구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운 좋게 조금 벌었다고 말했는데 부모님은 그런 분야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 말을 받아들이셨고 덕분에 부모님 대출도 해결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너희 살림에 보태야 될 텐데라고 하실 때 저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은 돈은 대략 15억 정도였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15억이면 많은 선택지가 열리지만 우리는 아파트에 집착하지 않았고 와이프가 제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어 저는 제 계획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선 우리를 위한 1억을 써보기로 했고 전세 4억짜리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와이프가 새 집을 보고 기뻐하는 얼굴을 보며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와이프는 차는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외제차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벤츠를 뽑을 때만큼은 혹시 과소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와이프의 설렘을 보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전제품을 바꾸고 와이프 옷과 가방, 자전거 2대도 샀습니다. 자전거는 우리 둘이 함께 탈 수 있도록 좋은 걸로 골랐고 그날의 산책과 자전거 타는 시간이 지금도 제 일상의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은 빠르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에서 빌라로 옮기고 몇 가지 소소한 소비를 하면서도 저는 큰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 중 큰 부분은 장기적으로 운용하기로 했고 그중 9억가량을 투입해 수도권의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대출을 끼긴 했지만 월세 수익과 건물 가치 상승 가능성을 보며 장기 보유를 선택했습니다. 몇 달 뒤 시세가 오르는 걸 보며 안도감을 느꼈고 단기적 쾌락보다 안정적 수익을 택한 제 선택에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여행을 다녔습니다. 신혼여행을 미뤘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3주 일정의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얼마 전에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이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가게를 정리하고 묵건리로 정리한 뒤 저는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가끔 가서 책도 읽고 일을 구상합니다. 건물 관리와 세금 계산서 정리 같은 것들을 배우며 저는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 이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연락이 갑자기 늘고 도와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오래 연락 끊겼던 사람들도 이유를 대며 다가왔고 누군가의 관심이 진심인지 돈 때문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고 도움을 줄 때는 투명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급하게 도운 적도 있었고 그로 인해 오해와 실망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제게 경계를 세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있었고 불안감과 고독감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고 덕분에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감이 주는 힘은 정말 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당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충분히 누리되 침착함을 잃지 마시고 충동적인 결정보다는 원칙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로또 1등의 희망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